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으로 여당은 사라졌다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고 당정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붕괴 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현 상황에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마지막 소임이라고 믿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하루 만에 정치권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제는 여당이 임명한 총리가 아닌 중립적인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반면 여당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도부 붕괴라는 위기에 몰린 한동훈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내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견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는 탄핵으로 여당은 사라졌다며 제2당으로서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바로 이튿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발빠른 국정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 기구를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나 국민의힘에 앞서 수습 방안을 제시하며 현 사태에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국회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정 운영 책임이 국회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도 야당도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역 세력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책임, 문책, 단죄를 그걸 막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 대표 제안에 호응하듯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상황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 운영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믿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은 국회 방문이 자신이 국회의장의 요청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전국 수습을 위한 국회와 정부 협의체 간 실무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 제안대로 여당까지 참여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그간 당에서 추진해왔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부권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통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가담 혐의로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서는 또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국정 공백을 야기했다는 역풍을 우려해 머뭇거리는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가결 직후 한대행과 통화를 통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는 말씀도 드렸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와 직접 소통하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강조한 건데 이 대표는 권한대행의 한계도 분명하게 설정했습니다. 농업사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 받기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둘러싼 특검에 대해 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한 건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안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조기 대선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계는 동시에 돌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최종심 선고가 예상되는 선거법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로지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확정지을 헌법재판소에 속도전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력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면서 자칫 심판 기간이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대표는 또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이 법이다라며 우회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도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립니다.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민주당은 이번 달 안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국민의힘과 청문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장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요, 이재명 대표가 한 말, 여당은 사라졌다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로 봐야 됩니까? 여당 패싱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안 그래도 여당에서는 이 거대 의석수를 가진 야당이 입법 폭주를 한다, 이런 불만 정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사라졌다, 이 말은 이 대표의 말에 이 전국 수습의 주도권이 야권에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데요.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야당도 없다라면서 여야 정의 초당적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오늘 핵심은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바로 반발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날을 굉장히 세웠는데요.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전히 여당에 있다면서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입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대표가 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대신에 당정협의를 통해
끝까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요. 한덕수 대행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만났는데 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의 협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이 권 대표는 민주당이 이 정권을 어떻게 붕괴할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는 마치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전히 우리가 여당이라는 소리를 하다니 정말 후한무치하다면서 조속히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따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정부와 정당 협의체 운영이 합의된 적 있지 않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부권 얘기도 해볼게요. 대행의 한계를 언급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 거부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탄핵 표결 전에 야권이 주도해서 처리했던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앞서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권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느 한쪽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편향일 수가 있다. 네, 하지만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데요.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내란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탄핵하지 않겠다, 이 국무위원들을 탄핵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탄핵 여론이 또 불붙을 수도 있고요. 국정수습은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또 추가 탄핵에 대한 부담이 민주당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대표가 어제는 말을 아꼈고 하루 뒤인 오늘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선을 긋긴 했지만 대권 네. 행보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이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을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요, 민생 챙기기를 언급하면서 추경 이야기를 꺼낸 점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탄핵 정국의 소비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 예산 등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대표의 이 발언도 한번 보죠.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통령 특검에 대한 질문 굉장히 여러 개 받았는데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서 대통령을 겨냥한 이 특검까지 계속 할 거냐 이런 취지였는데 이 대표는 법과 원칙,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계속 진행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변하니까 이 대표의 말도 조금 변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권을 잡게 되시면은 복수의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 이런 선언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십니다. 그건 제 기본 입장이에요. 예. 정치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였습니다. 전국 주도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넘어가게 되면서 여권은 이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를 범죄자, 난동범이라고 날을 세우는가 하면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를 정주준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대한민국 전반에 불어닥친 위기를 조속히 매듭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대여 공세보다 정국 안정에 방점을 찍은 건데 사실상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여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는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를 인질 삼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난동범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 난동범을 대통령으로 선택할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화력을 보탰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외쳐야 한다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김웅전 의원도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는 대국민 협박이며 이재명 국보위로 전락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한 탄원서를 내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한편 최고위원 5명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된 국민의힘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중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한동훈 책임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한 대표는 내일 직접 본인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장동혁, 김재원 등 최고위원 5명이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며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됐습니다. 당헌 제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의 사퇴 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일단 대표직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가결 당일 여당 의원 93명 가운데 73명이 한 대표 사퇴 안건에 찬성하며 당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중진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피력했고, 한 중진 의원은 MBN에 대권을 꿈꾸는 한 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친한계는 내란죄 수괴로 입건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한 게 잘못이냐며 범죄자들이 경찰에게 책임을 돌리는 꼴이라 맞받았습니다. 당헌 제96조 4항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한계는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친인계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깊이 숙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친인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거취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사퇴 압박 속에서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했던 한동훈 대표지만 저희 MBN이 취재한 친한계 의원들은 당에 홀로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차라리 이선 후퇴를 통해 기회를 엿봐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친한계마저 등을 돌리는 형국이라 한 대표가 더 버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한동훈 대표는 탄핵 가결은 불가피했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표면적으로 대통령 탄핵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이번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론으로 부결이 정해졌는데도 막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한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결과적으로 벼랑 끝에 선 한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사퇴 여부를 포함한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이사는 MBN에 당대표가 홀로 남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대표 이미지에 도움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한 대표에게 있다는 친한계 인사의 발언 후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득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깨졌는데 이선으로 물러나 직언하며 대권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당을 이끌게 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야권에선 단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을 계기로 다른 잠룡들도 기지개를 켜면서 향후 야권 지형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탄핵소 초안 표결이 진행된 어제 민주당 잠룡들은 앞다퉈 집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여의도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반드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시키는데 온 국민이 힘을 함께 모아야겠습니다.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야권의 비명계 잠룡 행보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보단 국정 수습에 일조하며 향후 전국을 살필 전망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측 관계자는 MBN 통화에서 탄핵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내일 오전 전국 수습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표 회견에 앞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와 탄핵안 표결을 이끈 우원식 국회의장도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최근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 현 정국에서 신뢰 있는 정치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서기 위해선 재판이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선고 날짜와 대선 중 무엇이 더 빠를지에 달려 있는데요. 특히 징역형이 선고됐던 선거법 위반 재판이 관건인데 빠르면 내년 5월쯤 확정 판결이 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선고 일정이 가시화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각각 대선 토론과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두 재판 1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위증교사 재판은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2심은 각각 석 달 정도면 선고가 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증인들을 많이 부를 필요가 없는 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는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도 3개월 내 선고를 내리면 내년 5월쯤에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도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시열 기자, 윤 대통령 소환 통보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조만간 2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이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 시도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일 만에 출석을 요청한 겁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 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언제쯤 이뤄질지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검찰 특수본이 먼저 조사를 시도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 수뇌부들에 대해서도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죠. 네, 특수본은 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직 군인 신분인 만큼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가 이틀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제 체포됐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도 조금 전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사령관도 곽 사령관과 마찬가지로 계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특수부는 이 사령관이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수부는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다른 수방사 간부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에도 주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 앞에서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찰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 수가 1,5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많은데 경찰은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에 동원된 군인이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일반 사병까지 포함된 숫자인데 추가 수사에 따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현역 군인 43명 역시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명령불령 시에는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행사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국회 통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청 경비국과 서울경찰청 경비과 직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관들은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심리 일정을 논의합니다. 심리에 들어가면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 소추안 국회의장이 사인한 정본입니다. 원본입니다. 헌법재판소로 떠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시간은 어제 오후 6시 15분.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왔습니다. 사건 접수 직후 재판관들은 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내일 오전 10시엔 전원이 모여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 심판 회의인 셈입니다. 회의에선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심리 일정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했는지, 국회 장악 시도가 내란 행위였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다면 헌법상 직책 수행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해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 심리는 18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하지만 일부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앞으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7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 변론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지가 변수입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탄핵 심판 심리는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 구두 변론으로 이루어집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답변서 등 관련 자료를 받습니다. 쟁점과 증인,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7차례의 변론이 열려 탄핵안 가결부터 헌재 결론까지 64일이 걸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17번에 92일이 소요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많고 복잡했기 때문이었는데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주일에 2~3차례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짧을 거란 의견이 나옵니다. 쟁점이 단일합니다. 이제 위헌적인 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범죄 행위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14개나 됐지만 다만 윤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한 두 전직 대통령과 달리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돼 신속한 결론을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과 재판관 성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중입니다. 네, 법조팀장인 서남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앞서요, 검찰이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했다고 했습니다. 사유가 확인이 됐습니다. 불출석한 사유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에 대한 문자풀을 뿌린 이후에 기자실로 직접 수사팀 관계자가 내려와서 추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구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하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소환을 전면적으로 거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날짜가 맞지 않아서 불응한 것인지 예. 이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설명은 12월 15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이것만 봐서는 검찰이 1차 소환 통보를 하면서 날짜를 여러 개 제한한 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개인 사정으로 오늘 출석하는 건 어려워서 거부를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윤 대통령이 소환을 정말로 전면 불응할 계획이었거나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앞서 잠깐 보긴 했는데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할 가능성 어때요? 경찰도 곧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 확인한 바로는 경찰은 아직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검경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놓고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영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고 경찰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경찰 조직 서열 1, 2위를 구속시키면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죠. 검경 모두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통보도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예,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되는데 결론 언제쯤 날 수 있을까요? 앞서 있었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때 얼마나 걸렸는지를 보면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2~3달 정도면 결론이 내려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 계엄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탄핵 소추가 됐고 당일 상황이 이미 드러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탄핵 심사에 2달도 채 걸리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인용됐을 때 얘기입니다만 내년 4월에도 대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론이 만약에 단 2달 만에 나온다라고 하면 내년 4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서 가정을 해보면요. 탄핵 선고가 만약 2달 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4월에, 선고가 3달 만에 나오면 대선은 내년 5월이 됩니다. 그래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 180일을 꽉 채우고 선고할 경우엔 대선은 내년 8월에 치러집니다. 다만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각 복귀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란죄로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네. 헌재가 탄핵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탄핵 심판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51조 때문인데요. 조항은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란죄 재판을 받게 될 테니 탄핵 심판은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 조항은 헌재가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이지 정지를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정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현재 다수의 법조계 전망입니다. 예, 그러면 성 기자 앞서 얘기들을 조합하면 헌재 결론이 상당히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하는데요. 예.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인데요. 만약 헌재 심사 기간이 길어진다면 두 재판관 퇴임 이후 새로운 재판관 2명이 심사에 합류를 해야 하죠. 그럼 당연히 심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재판관 임기 내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탄핵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선한빛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원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이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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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명의 시민들이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며 차도 위를 깔고 앉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튿날인 오늘도 정권 퇴진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헌법재판소가 남아있다며 안심하기 이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의도로 이제 집회를 나갔고요. 이제 어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돼서 이제는 이제 헌재에서 꼭 인용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시청 앞에 모인 이들은 헌법재판소로 행진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진출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열 예정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좀처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칩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 됩니까? 민주당에서나 국힘당에서나 분명히 이걸 밝혀야 돼요. 양진영 모두 헌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예고하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1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으로서 정상외교의 첫걸음을 뗀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핵 위협과 러북 협력에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공고함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미동맹 유지에 공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정상외교 부재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핵심 스케줄인 한미 정상회담은 당장 추진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경우 한국 패싱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채희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만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도 한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기 위해 정부 서울청사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에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그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면담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이 한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협조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일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조직 간 역할 분담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진석 실장 주재 주요 참모진 회의는 계속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주력하고 법리 다툼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현재 대통령뿐 아니라 법무, 경찰, 감사, 국방 등 주요 기관들도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일부 장관들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국정 운영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으로 지난 12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직무를 멈췄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중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지만 임시체제인 만큼 국정 공백과 치안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부처 장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고용, 치안 등 사회 분야 정책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거나 공백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연관한 지휘관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당까지 국정을 끌어갈 당정대가 모두 기능을 멈추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과제의 국회 논의는 중단됐고 의료계와의 협상도 물꼬를 틀 길이 없습니다. 국정 운영 정상화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변수에 따라 차기 대선까지 정상화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인했다며 한미동맹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미국은 한미동맹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Look,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demonstrated its democratic resilience. We strongly support the ironclad alliance that joins our two countries together.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외신들도 탄핵 가결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The crowd behind me is still celebrating. The next step will be a decision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CNN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이 실패했다고 평가했고 가디언은 여당이 품위 있는 퇴진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윤 대통령이 몰락을 자초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 위협 증대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한 상황에서 선출직이 아닌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국을 이끌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외교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한일 외교가 사실상 정지 상태라고 보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외교 전략의 재조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혼란 수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 회복입니다. 불확실성은 일부 덜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고환율과 소비 부진까지 경제는 여전히 먹구름 속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 식당가입니다. 이달 초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탄핵 집회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거 발표하고 나서 그날부로 그냥 그 다음 날부로 확 줄었어. 송년회 같은 연말 특수를 누려야 할 때지만 잡혀있던 예약마저 취소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연말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이 이제 시국인 만큼 이제 연초에 좀 좋아지고 나서 만나자. 예약했다가도 취소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소상공인 1,6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비 전망은 어둡습니다. 올해 3분기 소매 판매액 지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인 10분기째 감소한 겁니다. 정부는 긴급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했습니다.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 통상연한 공급망 안전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비 위축, 고환율의 계엄 사태까지 이어지며 내년 1%대 저성장 관측 등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모레 오후부터는 더 강한 한기가 밀려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에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호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는 서해안부터 다시 눈비 구름이 유입되겠고요. 밤에는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이 8도가 예상됩니다. 충남과 호남 지역은 주 중반까지 눈비 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셨습니다.